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중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위메프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커머스 회사에서 이제 추천 시스템 쪽 데브옵스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주제는 추천 시스템 알아보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천 시스템이란 이제 같이 살펴보면요. 추천 시스템 하면 떠오르는 회사들 하면 이제 그 외국계 회사들 중에 뭐 아마존, 넷플릭스, 뭐 스티치픽스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의류 쪽으로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또는 도메인적으로 보면은 뭐 미디어, 이커머스, 채용시장, 여행, 부동산, 교육 같은 도메인들에서 이제 추천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아침 그 7분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앱을 끝나면 항상 그 광고를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에 산타토익이라는 그런 이제 광고가 요즘 자주 뜨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산타 토익이 이제 뭔지 봤더니 그 학생이 토익 문제를 풀다가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제 틀린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틀리면 또 같이 이제 틀릴 만한 다른 문제들을 이제 추천해주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 공부할 때 이제 오답 노트 만들려고 이제 그 학원 가가지고 이제 손으로 다 적고 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시스템의 목적은 이제 뭐 도메인별로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주요한 이제 목적은 이제 판매량을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한 4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뭐 릴리번스, 다이버시티, 노벌티, 세렌디피티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릴리번스가 이제 저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이제 가장 그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이제 크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해놨고요. 릴리번스라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평가할 때는 이제 애큐레시나 뭐 프리시전이나 리콜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다이버시나 노벌티, 세렌디피티도 이제 추천에서는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사실 좀 약간 눈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표를 가져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옛날 기억도 좀 하실 겸 해서 이제 약간 애큐러시랑 뭐 프리시전 리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막상 잘 안 쓰게 되면 또 까먹게 되고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우선은 다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요 사분면, 이제, 네, 요렇게 사분면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4분면으로 이제 그 아까 전에 애큐러시랑 프리시전 리콜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먼저 애큐러시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10쪽에 true 컨디션 돼 있는데 진짜로 포지티브인 녀석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네거티브인 데이터들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 쪽에 보면은 이제 predicted 컨디션에서 이제 모델이 예측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제 포지티브로 모델이 예측한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2개는 이제 모델이 네거티브로 예측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요 사분면을 전부 다 더한 것 분에 이제 트루 포지티브랑 이제 트루 네거티브를 더한 이제 그 비율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두 분면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트루 포지티브랑 펄스 네거티브. 즉 이제 원래 진짜는 그 포지티브인데 이제 모델이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거죠. 그래서 잘못 예측한. 그래서 이 2개를 더한 거 분에 이제 트루 포지티브가 이제 리콜이 되고, 이제 프리시전은 이제 요 위에 있는 그 두 분면을 이제 더해서 이제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 됩니다. 뭐 ROC 커브라든지 아니면 또 AUC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그런 평가 방법이 이제 주로 추천 그 시스템에 사용되게 되고, 그리고 추천 방식의 종류로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필터링 방식, 컨텐츠 기반 추천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이렇게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제 헤어 필터링에서 이제 CF 방식 부르고, 뭐 컨텐츠 기반 추천 방식은 CBR, 뭐 하이브리드는 이제 하이브리드인 거죠. 그래서 헤어 필터링은 이제 특정 사용자가 이제 어떤 아이템을 뭐 그런 이제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이제 관계를 그 레이팅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그 레이팅 매트릭스를 이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제 컨텐츠 기반 추천 방식은 이제 사용자의 선호와 유사한 이제 아이템 그 속성을 가지는 아이템들을 이제 매칭시켜주는 그런 이제 추천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을 합친 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인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작년 그 데뷔 2017 그 에어즈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용들을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큰 내용 같다 보니까 효율 필터링 방식에서는 이제 보시는 요 매트릭스가 이제 랭킹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레이팅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레이팅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란색이나 그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자가 뭐 클릭을 했다든지 이제 구매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회색 부분들은 이제 해당 사용자와 이제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레이팅 매트릭스를 이제 해서 저 빈 공간을 맞추는 게 이제 그 효율 필터링 방식의 이제 주된 목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ALS라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 유저 매트릭스와 또 그 아이템 매트릭스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제 분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1번 유저, 2번 유저, 3번 유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1번 유저에 이제 있는 그 벡터와 그리고 아이템 1번에 이제 있는 벡터를 곱하게 되면 이제 이 레이팅 매트릭스에서 이제 제일 가의 부분, 이제 빨간색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때는 먼저 예측보다 이제 학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그 유저 그 행렬과 이제 아이템 행렬을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템 쪽 그 매트릭스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이제 유저 쪽을 이제 아이템 쪽 벡터와 곱해가지고 저 원래 있던 레이팅과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오류를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이템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저 쪽을 이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아이템 쪽을 이제 푸는 그런 것을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푸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이제 좀 전에 빨간색 부분, 그 좀 전 슬라이드 빨간색 부분에서 이제 계산했던 것처럼 유저에 대한 이제 부분과 이제 YI 부분, 이제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곱해서 그 해당 레이팅 매트릭스의 이제 그 부분을 예측하게 되고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흔히 아는 RMSE 이제 오차에다가 이제 레귤레이션 텀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ALS에서 이제 방법이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그 실제로 사용자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정도를 그 나타낸 이제 그런 푸는 방법이 있냐 하면은 또 임플리시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그 음악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클릭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스를 푸는 이제 임플리시트한 방법이 있는데 WALS는 이제 그런 임플리시트한 방법에 좀 더 정확도가 속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파치 그 스파크 이제 ALS 예제인데요. 뭐 사실 스파크를 설명하려고 해도 또 뭐 몇 시간이 걸리겠지만 혹시 뭐 기존에 스파크를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 뭐 스파크를 이제 뭐 당연히 모든 어떤 플랫폼이든 이제 알려면 이제 내용이 많은 거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하둡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하둡 맵 리듀스를 이제 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 상에서 처리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둡에 비해서 이제 월등하게 속도가 빠르고요. 보시든 이제 그 아파치 스파크 코어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는 이제 4가지 모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어 부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형들을 이제 아파치 SQL에서 이제 SQL-like하게 이제 핸들링할 수 있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이제 모듈이 있고 또 MLlib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지금 계속 볼 그 머신러닝 쪽 그런 걸 관장하는 또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X라는 이제 그래프 쪽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모듈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요거는 ALS 코드인데 사실 저기 MLlib에서 이제 속해 있는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보셔서 사실 이제 어떤 게 어떤 건지는 뭐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소스 코드가 이제 줄수가 한 10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엄청 짧은 코드로도 전 처리가 돼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로딩하고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테스트에 대해서 프리딕션도 하고 평가까지 하는 게 이제 10줄 내외의 코드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편하게 또 빠르게 우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콘텐츠 기반 추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기반 추천에 대한 회화 필터링,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콜라보레이터 CF 방식에는 이제 아이템이나 유저의 어트리뷰트가 우리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라면 이제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것들, 또 아니면 아이템이라면 이제 상품에 대한 그런 뭐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뭐 여기선 영화에 대한 플롯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낭비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기반 추천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특정 사용자의 선호에 맞는 이제 아이템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이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제 뭐 만약에 아까 전 C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그 아이템이 이제 어떤 사용자와도 이제 인터랙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빈칸을 채울 수가 없는데, 이제 콘텐츠 기반 방식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벡터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의 벡터가 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유사도만 재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와도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회화 필터링 방식과 콘텐츠 기반 추천 방식에서 이제 좀 전에 보신 CF 레이팅 매트릭스와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제 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플롯이 있다 하면 이거를 TF, IDF로 처리해가지고 이제 벡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합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나온 이제 KDD 논문인데요. 이제 제목은 뭐 콜라보레이티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고 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화살표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이 전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두 개로 나눠 보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콘텐트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CF적인 거를 관장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으로 이제 여기 X라고 돼 있는데, 요건 아까 전에 이제 뭐 영화라고 하면은 그 영화에 대한 플랫에 TF, IDF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서 이제 VA를 통하게 되는데, 혹시 뭐 VA를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VA의 목적은 이제 인풋으로 받은 값을 인코딩과 디코딩을 해서 이제 그 인풋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아웃풋을 이제 뽑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이제 코딩 레이어가 이렇게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 코딩 레이어를 이제 CF의 아이템 쪽 이제 벡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한 이제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CF 방식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결국은 이제 레이팅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장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콜드 스타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만약에 일반 CF라면 이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추천해 주기가 힘든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와도 이제 이 아이템을 이제 VA에 태우고 이제 코딩 레이어에 있는 이제 값을 벡터를 이제 넣어가지고 유저랑 아이템이랑 이제 벡터들을 곱한 다음에 이제 레이팅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YDN 딥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넣은 이유는, 사실 이것도 2016년도에 나온 모델이라서 이제 꽤 오래된 모델이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제 추천 쪽에 이제 거의 뭐 뉴럴넷 쪽으로 추천 모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CNN 베이스든 RNN 베이스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처 인베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처 인베딩이 이제 잘 되면 이제 뭐 뉴럴넷을 태우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든 뭔가를 결과를 잘 뽑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YDN 딥 모델에서 두 가지 이제 또 세모 모델이 있는데, 여기 와이드 모델, 이제 기억 부분을 관장하는 와이드 모델과 그 다음에 일반화 부분을 관장하는 이제 딥 모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합쳐져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지금 YDN 딥이라는 모델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이건 간단하게 멀티베리엣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피처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이 있고 딱 그 레이블만 이제 답만 기억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화 모델에서는 이제 뭐 피처를 이제 유저 피처,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피처 인베딩 시킨 다음에 그걸 콘캣 해가지고 이제 뉴럴넷에다가 태우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라는 그 아이템이 있는데 요거와 이제 벡터 스페이스 상에 이제 가까이 위치한 뭐 쉬림프 프라이드 라이스를 이제 뭐 추천해 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시스템 구조를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이제 제목이 뭐 추천 시스템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실 뭐 모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는 뭐 다양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많이 보신 뭐 장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까만색 부분이 이제 ML 코어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했었던 그런 추천 모델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 외에도 이제 그 머신러닝 시스템에는 뭐 컨피규레이션 하는 부분, 데이터 콜렉션 하는 부분,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 데이터 베리피케이션 하는 부분 뭐 등등 해서 서빙이랑 모니터까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에어스 그 예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있는 그 추천 시스템 클러스터 구조라고 하고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있겠죠. 그 저장한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 클러스터에서 가져와서 보면은 이제 뭐 안바리라고 이제 제일 왼쪽에 돼 있는데 이제 뭐 저런 안바리를 가지고 그 안바리라는 게 이제 그 클러스터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뭐 HDFS도 이제 클러스터 안에 있는 서버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얀도 설치할 수 있고, 뭐 등등해서 제플린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니저인데, 뭐 지금 UEF에도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파크이라고 하면 이제 스파크 ML lib이라고 하면 그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전 처리를 여기서도 하고 그다음 전 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그 뭐 ALS 같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만든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서빙 클러스터에다가 이제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TF 랭킹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추천 문제의 두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버전과 이제 랭킹 버전이 있는데 프리딕션 버전은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그 뭐 ALS 같은 이제 그런 레이팅을 예측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매트릭스 컴플리션 프로블럼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제 뭐 저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아마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제 매트릭스 안에 빈 곳을 이제 채우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랭킹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아이템이 이제 어떤 레이팅을 가지는지 예측하는 것 자체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아이템들 간에 이제 랭킹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랭킹을 잘 매겨서 이제 탑 K계에 이제 적절한 아이템을 이제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 탑 K 리코멘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의한 다음에 이제 상위 예를 들어서 뭐 탑 10개다 하면은 이제 10개의 이제 제품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TF 랭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 랭킹은 이제 그 우선 구글에서 작년 12월 초쯤에 이렇게 아마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도 무성님께서 이제 링크를 올려주셔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뭔가 신기한 게 나왔네 해서 이제 그 잠깐 그 튜토리얼대로 설치를 해보니까 이제 뭐 바로 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제 그 바젤도 설치해야 되고 이제 바젤로 이제 여기 지금 TF 뭐 랭킹이라고 이제 텐서플로우 랭킹이라는 이제 모듈인데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뭐 공식으로 TF 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이제 바젤로 빌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이제 뭐 테스팅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이제 뭐 추천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랭킹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더라. 저는 약간 또 관심이 가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그 CTR이라고 해서 이제 클릭 스루 레이트 같은 이제 클릭률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현업에서 이제 계속 풀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런 기존에 텐서플로우 로우 API로 만들어진 모델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새로운 방법론이 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또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론에 LTR이라고 해서 러닝 투 랭킹이라는 그 분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저는 IR 쪽으로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쪽으로 이렇게 그 아까 발표하셨던 그런 검색 쪽에서 이제 그 다큐먼트의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랭킹을 세우는 뭐 그런 쪽에 또 사실 더 맞는 그런 이제 그 라이브러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기존에 라이트 GBM 같은 모델이 있어서 이런 걸 이제 랭킹을 만드는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대용량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TF 랭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은 이제 사용하기 쉽다. 왜냐하면 기존 그 TF 이스티메이터로 돼 있어서 이제 이스티메이터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뭐 금방 사용할 거다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큐멘테이션도 없고 뭐 네, 있는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좀 그런 그 라이브러리 같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사용 사례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림이 이제 구글 서치 쪽인 거죠. 그래서 지메일 서치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뭔가 검색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가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 부분을 이제 TF 랭킹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도 이제 마이 드라이브라는 글자 밑에 보면 퀵 액세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마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보시는 부분일 건데 저 부분도 이제 그 TF 랭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되어 있다고 하네요. 뭐 이거는 이제 혹시나 뭐 텐서플로우 혹시 써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요건 사실 그냥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이제 네, 이런 부분을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이스티메이터 그래도 2.0에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거고, 네, 뭐 그리고 아마 이스티메이터 혹시 안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조금 계신데 이스티메이터는 이제 뭐 아마 로우 API를 만져보셨으면은 이제 더 쉬운 이제 하이 레벨 API인 거죠. 그래서 tf.estimator.estimator라는 이제 API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는 이제 프리메이드 된 이스티메이터들도 있고 이제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F 랭킹에서 하는 부분은 커스텀 이스티메이터 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커스텀 이스티메이터에서 이제 주요 구성 요소는 인풋 펑션과 이제 모델 펑션인데 그 두 부분을 이제 정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 랭킹의 구조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모델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 부분이 이제 모델 펑션이 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두 큰 구조가 있는데 한 개는 스코링 펑션이고 이제 한 개는 랭킹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링 펑션을 통해서 나온 그 스코어들을 이제 랭킹 헤드에서 정의한 뭐 그 로스 펑션이나 아니면 이제 그때 레이블도 같이 넣고요. 그리고 뭐 로스 매트릭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밸류에이션 할 때 그때 이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엔 요거는 이제 그 뭐 소스 코드 예제인데요. 먼저 랭킹 매트릭스에 대한 이제 키들을 다 담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랭킹 헤드 부분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랑 이제 매트릭이랑 넣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에이다그레드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전에 보였던 tf.estimator.estimator 안에 이제 모델 펑션에다가 tfr은 이제 텐서플로우 랭킹 이제 그 패키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델점에 이제 이런 펑션 안에다가 이제 그 아규먼트를 넣게 됩니다. 네, 이제 아까 LTR 문제에서는 이제 보니까 방법에서는 뭐 크게 포인트 와이즈 케이스랑 그 다음에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뭐 페어 와이즈 케이스 그리고 리스트 와이즈 로스 이렇게 네, 세 가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거 외에도 더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네, 그거는 그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따로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코어 펑션에서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아이템 리스트 X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 아이템마다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수를 매겨준 거 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에 들어와서는 로스 펑션 아까 전에 이제 TF 랭킹 헤드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로스를 지금 제일 두 번째 수식에 보면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로스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와이즈니 뭐 페어 와이즈니 이제 리스트 와이즈니 이런 방법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어떤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 이제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를 매기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고, 페어 와이즈는 이제 아이템 페어를 가지고 이제 어느 쪽이 더 이제 스코어가 높은지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를 매기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랭킹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MRR, ARP, DCG, NDCG 이렇게 해서 이게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구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논문 쪽에서 이제 이런 렉터 데이터셋을 써서 이제 LIB, SVM 포맷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썼다고 하고요.
렉터 데이터는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렉터 데이터가 도대체 뭔가 했는데 보니까 러닝 투 랭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렉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제 그 파란색 부분이 이제 들어간 입력 그 데이터가 되겠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컬럼이 이제 릴리번스 네, 저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이 그 문서가 쿼리에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점수가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QID에서 있는 부분은 이제 쿼리 아이디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쿼리와 이제 다큐먼트의 피처들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지메일 서치와 이제 구글 드라이브 퀵 액세스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3레이어 피드 포워드, 이제 렐루 액티베이션하고 이제 드랍아웃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와이즈, 페어 와이즈, 리스트 와이즈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제 테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뭐 네, 옵티마이저는 에이다 그리드를 썼다고 하고요. 데이터는 이제 지메일 서치에는 250만 쿼리를 쓰고 그 중에 10%를 이제 평가하는 데 썼고, 구글 드라이브 퀵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만이 아니군요. 예, 어쨌든 이제 30밀리언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10%를 또 이제 평가로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제 테이블 첫 번째 게 이제 그 각각 평가 이제 매트릭이 되어 있고, MRR, ARP, 그다음에 NDCG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행 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시그모이드 크로스나 뭐 페어 와이즈나 아니면 이제 리스트 와이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포인트 와이즈, 페어 와이즈, 리스트 와이즈 순서대로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 이제 그 포인트 와이즈 부분이 이제 다 넣는 이유는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메일 서치나 이제 구글 드라이브 퀵 액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트 와이즈로 이제 푼 경우가 이제 가장 성능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우선 준비해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지난달에 이제 그 무성님 올려주신 링크에다가 바로 붙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따라하면은 이제 바젤로 이제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저 예제를 따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를 이제 여기 콜랩 그 링크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해보니까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드 할 때 보니까 경로가 이제 뭐 루트로 돼 있는데 그걸 상대 경로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